피곤해요, 추워요, 살이 자꾸 늘어요. 사실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남들은 멀쩡하다는데 나만 유난히 춥고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입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살이 찐다면? 한 번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보는 게 좋아요. 오늘은 우리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갑상선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갑상선은 우리 몸 앞부분 한가운데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이에요. 여기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박동, 체온, 소화기능, 콜레스테롤 대사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가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 전체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불러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에요. 전체 저하증 환자의 약 80%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세포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자기 갑상선을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하면서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자가면역 질환인 거죠. 그 외에도 수술로 갑상선을 절제했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은 후거나 출산 후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산후갑상선염, 바이러스 감염 뒤에 오는 아급성 갑상선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들이 전부 절전 모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증상들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증상은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예요. 장기 전체의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회복도 더뎌지고 머리가 맑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식욕은 없는데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예요. 요즘 다이어트 주사제 처방 때문에 병원을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저 진짜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자꾸 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땐 꼭 먼저 혈액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드려요. 실제로 검사해보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게 원인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진단 후에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다음 진료 때 몸이 붓지도 않고 붓기도 빠지고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추위를 심하게 타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푸석해지는 변화도 나타나게 돼요. 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변비도 심해지게 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져서 맥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손발이 붓기도 하죠. 여성분들은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난임, 유산, 위염 같은 문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증상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보인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릴게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혈액 속에는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쌓이게 돼요. 이게 결국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외적인 건강뿐 아니라 내면의 컨디션 유지를 얼마나 잘 하느냐도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 전체의 활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삶의 질 지표가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어요. 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낮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높은 상태가 보인다면 갑상선 저하증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원인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자가항체 검사를 함께 진행하기도 해요. 이 항체가 양성이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볼 수 있고, 음성이라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인지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되죠.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로 갑상선의 염증 정도나 크기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도 해요.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라서 만성 피로가 계속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한번 꼭 검사를 해보시거나 건강검진 하실 때 갑상선 항목을 꼭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사실 치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해주는 방식이에요. 가끔 약을 먹고 있던 분들이 부종이 잘 빠진다고 해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자의로 용량을 더 늘려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호르몬이 과해지면 오히려 갑상선 항진증처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뼈가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면서 의사가 용량을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해요. 또한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약을 안 드시던 분들도 임신 중에는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중이시거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려주시고 산정검사 때 꼭 갑상선 항목도 체크해주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앞에서 제가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럼 갑상선 호르몬을 치료로 보충을 해주면 환자의 삶의 질 지표도 실제로 좋아질까?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지표가 HRQOL이라는 건데요.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의 약자로 건강 상태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숫자로 표현한 지표예요.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더 중요한 얼마나 잘 사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표에서 확인을 해보면 신체적인 지표와 정신적인 지표 모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더 낮게 나타났어요. 치료를 하는데도 왜 점수가 낮게 나올까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갑상선 호르몬은 T3, T4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T4는 T3가 되기 전 단계의 전구체 호르몬이고 몸속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건 T3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약은 T4 형태거든요. 그래서 혈액검사상 수치는 좋아지더라도 약을 먹으면 몸 안에서 T4가 T3로 변환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혈액 수치는 완벽히 정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 지표가 일반인들보다 낮게 나오는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학계에서는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체내의 T4가 T3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먹고 수치도 정상인데 계속 피로하고 우울감이 있다면 무조건 참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우울감 같은 다른 원인이 동반되지는 않았는지 다각도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갑상선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관련 논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면역 체계가 흔들리면서 자가 면역 갑상선염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벼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요오드는 적정량이 가장 좋아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건강한 음식이긴 하지만 갑상선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건 오해예요. 요오드 과다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이 일하는 걸 멈춰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 식단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갑상선 보호 효과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논문을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BMI가 올라갈수록 저하증의 위험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몸무게를 꾸준히 체크하며 관리하는 사람들은 저하증이 적었고 갑상선 항체 양성률도 낮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체중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확인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검사는 굉장히 간단하고 정확한 검사예요. 특히 여성이나 만성 피로가 계속되거나 가족력이 있고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 갑상선 항목을 추가해서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잘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평소에 흔하게 느끼는 피곤해요, 추워요, 살이 자꾸 늘어요 같은 증상 뒤에도 사실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검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